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이 마이크가 지금 잡음이 좀 심한데요. 이거를 유튜브에서 톱니바퀴 눌러서 소리 조정을 하면은 조금 듣기 좋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좋은 마이크로 바꾸려고 USB에 꽂는 마이크를 좀 비싼 거를 신청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저 삼성의 그 원격 조정 그거 신청해가지고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품 시키고 다른 거 했는데 또 안 돼서 또 반품 시키고 오늘 이제 또 그냥 제가 쓰던 형식으로 시켰는데 오늘 오는데 오늘 저녁 때 출근해야 돼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녹화를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새로운 마이크로 잡음 없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듭. 불편하시더라도 오늘까지 그냥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글은 풍경채 1 감정과 나왔나 보네요. 이런 글입니다. 좋은 정보 올려주신 포뚜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백일력은 이제 시세 형성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압니다. 자기 아파트가 얼마 정도 시세고 앞으로 얼마 갈 거다 이런 거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요 102억은 아직 모릅니다. 103억도 아직 모르고요. 103억은 이제 아직 아파트가 들어온 게 별로 없어서 모르고 102억은 이제 다음 달에 풍경채 1차가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줄줄이 쭉 102억 입주를 하는데요. 여기가 102억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제일풍경채 1차가 다음 달에 입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힐스테이트 검담 웰카운트가 내년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입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미린 클래스 1이 입주를 하겠죠. 그래서 이 처음 입주를 하는 제일풍경채 1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감정가를 보면은 84가 5층 이상이 7억으로 나와 있네요. 5층 이상 7억. 1층은 6억 3천, 2에서 4층은 6억 5천, 5층 이상은 7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1형은 5층 이상이 8억 4,800, 3층 이상이 8억 5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직 입주 전인데 이 정도면은 좋은 평가라고 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풍경채 1 감정가 나왔네요. 84 기준 7억이 감정가인가 봅니다. 여기에 물어보시는 분들 많던데 공유 드려요. 이런 글입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자원은 필로티동, 필로티 없는 동인가요? 타입일 것 같네요. 타입이 아니라 은행 차이 아닌가요? 하나 농협. 아 그렇네요. 111 타입은 종류가 1개죠. 출처가 어디에요? 신빙성 있는 자료인가요? 이게 KB 부동산에서 그 평가하는 게 굉장히 많던데 하나은행 농협에서도 해나 봅니다. 부동산에 문의해 보세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입주자 카페에 공지된 내용입니다. 감정가가 많이 아쉽네요. 저 가격이면 분양가 대출 다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억에 40%면 2.8억 아닌가요? 잘 몰라서요. 40%는 DSR이고요. LTV는 70%니까 최대 4.9억이네요. 그러면은 분양가가 제일풍경채 1차가 4억대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로 다 자기 돈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대출 지식이 해박하신 것 같은데 질문 드려요.
힐스 38 입주 예정인데, 힐스 38이면 38평이면은 84가 34평이죠. 그러니까 99 말하는 겁니다. 99 입주 예정자인데 7억에 4.9억 잔금 대출 나올 수 있을까요? 잔금 대출도 감정가 분양가 기준이면 너무 쪼들려서요. 기준인가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84가 7억인데 99는 한 8억 이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볼까요? 일반 은행 대출은 감정가 기준으로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38이면 최소 감정가 8억 나올 것 같습니다. 이분도 똑같이 보시네요. DSR만 충족되시면 4.9억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생초면 80%에서 5.6도 가능한 한 건가요? 감정가대로 구입 가능하면 한 채 더 사고 싶네요. 호구. 이 매물 다운 거래로 4억 후반에 계약서 쓰고 P 1.8억에 양도세 1000 정도 내고 부대 비용 2 내지 3천 더 하시면 감정가대로 구입 가능하세요. 여기 링크를 달아주셨네요. 여기 보면은 제일 풍경채 검단 1인데 112동의 저층 6억 6,800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 얼마 전에 중개사무소에 전화해 봤는데 감정가대로 거래한다는 물건이 없던데요. 이 글을 쓰신 단순히 정보 전달이실까요? 아니면 단순히 풍경채 어바니티 깎아내고 싶으셔서 그러는 것일까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 물건 다운거래 쓰면 얼마에 살 수 있냐고요. 부동산 전화번호 드릴까요? 네, 감사해요. 주세요. 최강 검단 공인중개사 사무소 032-569-4500 010-9075-1801 풍경채 P 1.8억짜리 매물 보고 문의 드린다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P 2억짜리 중축 매물도 있으니 골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7억 초반이니 후반이나 우미보다 비싸네요. 후반이 6억 8천. 우미린 시그니처 7억. 그러니 안 팔리나 봅니다. 보고 6.8억도 비싼데요. 그 분위기 좋았으면 7.5억도 가능한데 아쉽네요. 주변에 아직 아무것도 없고 요즘 분위기에 84 타입이 7억이면 적정하네요. 같은 신축에 이미 거의 형성되어진 101쪽 대장단지도 8억 초반인 걸 감안하면요. 101쪽 후반이 감정가 7.8억이었는데 예미지 감정가가 7.8억, 신한인스빌 감정가가 8억이었죠. 신한인스빌 감정가 8억은 진짜 선 넘었었는데 그때의 거품 감정가는 옛날 얘기고 은행들도 요즘은 그냥 시세에 맞게 감정가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은행은 원래 보수적 집단이죠. 근데 요즘 많이 썩었죠. 이제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할 시기고요. 너무 작게 감정가 나온 듯. 이게 감정가 평가하는 데가 101억하고 102억하고 이게 벌써 이 날짜 차이가 몇 년이 납니다. 그래서 요때 시기랑 지금 시기랑 이 부동산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요때 많이 나오고 요때 적게 나왔다고 이게 이 아파트가 좋고 이 아파트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더 지나고 다 입주하고 나서 감정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03역은 이제 막 땅 파고 있는 데도 많아서 이게 103역이 떨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있고 김포 한강 신도시 있고 컴팩트 시티 있고 근데 여기 옛날에 취소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 보면은 이 수도권에서 그래도 저 아파트가 가장 잘 나가는 게 건단 신도시인데 이게 다 분양 완료되고 다 끝나지 않습니까 개발이. 그럼 여기 또 할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교통이 이거 인천 1호선만 이렇게 개통이 돼도 서울 접근성이 엄청 좋아집니다. 뭐 저 서울역, 강남, 뭐 여의도 이런 데 다 갈 수 있어요. 마곡 산업단지는 뭐 30분 안에 갈 수 있고요. 이렇게 교통이 좋아지면은 이제 서울에서 그 내년 6월만 돼도 1호선만 인천 1호선만 개통이 돼도 서울에서 직장 근무하시는 분인데 요 마곡이나 여의도 이쪽 분들은 검단을 눈여겨볼 것이 당연합니다. 젊은 분들은 서울 집값에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신축 아파트 신도시 깨끗한 신도시에 교통도 편리해지고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유입이 점점 많아질 거고요. 검단 신도시 인기는 점점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개발이 옛날엔 취소됐지만 이 땅값도 싸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발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101, 102, 103역이 있는데 쭉 가서 104, 105역이 앞으로 생기고 이 김포 한강신도시 콤팩트 시티를 이렇게 연결을 할 겁니다. 인천 1호선이. 앞으로 이 청사진입니다.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 이게 저 뉴스에 다 나온 겁니다. 신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3년차 됐는데 부동산 공부. 제가 지금 주안에 사는데 주안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주안에 한 20년 살았는데 넘게 살았는데 주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공부를 검단 신도시만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이 3년 동안 뉴스 신문 이런 거 나온 거 거의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래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그런 걸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게 104, 105역은 이거 계획에 미리 있는 겁니다. 지금 취소되냐 해느냐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성되면은 김포 한강신도시 그 다음에 요 콤팩트 시티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 딱 끝나면은 이 1호선 인천 1호선 기능이 그 혈관이 막히듯이 이게 별로 저 효과가 없어지는데 여기까지 김포까지 쫙 연결이 되면 이 김포 한강신도시 이거 저 김포 골드라인 하나를 지옥철 어쩌고 그러는데 요거 하나만 딱 연결돼도 숨통이 탁 튀어버립니다.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서 이렇게 계암역에서 이렇게 가도 되고 여러 가지 통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울 5호선 되고 여기 공항철도 서울 9호선 직결이 되고 막 이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집니다. 교통이. 그래서 여기는 개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확률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101역이 대장이냐 102역이 대장이냐 103역이 대장이냐 막 말이 많은데 여기도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대장이 나올 수도 있고 요 103역이 여기 호수공원에다가 그 도서관 박물관 그 다음에 구청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103역이 대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 왜냐면 이게 검단 신도시 중앙이 되거든요. 이쪽으로 역 2개 이쪽으로 역 2개. 그래서 103역도 무시 못합니다. 거기다가 대규모 그 상업단지 커넬 콤플렉스가 생기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뭐 유찰되고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는 검단 신도시 상권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 대출을 자기 돈 하나도 안 가지고 대출로 다 해가지고 아파트 입주를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이제 젊은 분들이에요. 저같이 60대에서 이거 따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는 지금 중도금 대출 모레토라고 처음으로 대출 받아봤는데 2억 한 7천 정도 받았는데 약 2억 6,900인가 받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다 갚았어요. 이거 다 갚아버렸는데 여태까지 나온
이자만 1억, 아니 1억이 아니라 1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늘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하면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계속 불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자 한 3천 정도로 잡았었는데 내년 저 내년 후년까지 가면은 이게 3천이 훨씬 넘어갈 거고 내년 정도 갚아도 한 3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고액 연봉자 분들이 많아서 이 입주가 가능하지만 저같이 60대고 연봉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이자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 갚고 그냥 대출 없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잔금만 남았어요. 다 갚고 은행에서 100만 원 남겨놓으라 해서 100만 원 남겨놓고 이제 잔금만 내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60대는 무조건 막 대출로 다 해서 뭐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같이 연봉이 작은 사람이 이거 위험합니다. 아직 GTX 결론 버스 노선 상가가 마무리될 때까지 84 저층 고층 기준으로 6.8, 7.4가 적당해 보입니다. 물론 초기니까 그런 거고 계속 오르겠죠. 1단계를 보더라도 초기엔 미분양 지옥이었습니다. 상가가 지어지고 있으니 1단계보다 더 빨리 금방 오를 겁니다. 은행 감정가입니다. 많이 잘 나왔네요. 무혈 입성도 가능할 듯. 무혈 입성은 자기 돈 하나도 안 쓰고 들어간다는 거죠. 대출은 문제 없겠네요. 입주자분들 미리 축하드립니다. 검단 신도시에서 행복하세요. 이 정도면 감정가 엄청 많이 나온 것 아닌가요? 감정가 없이 분양가 비슷하게 받은 적이 있어서.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RC7 미래 모습 그리고 대장의 가능성이 보인다. 제부키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분은 부동산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저보다 훨씬 고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제부키입니다. 그리고 이분 글을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저랑 비슷하게 RC7이 미래 검단 신도시의 대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후쿠오카 여행을 가면 캐널시티에 들리게 되죠. 이런 데가 제가 사는 검단 신도시에 생기면 좋겠습니다. RC7이 이런 구조겠죠. 수변공원을 낀 랜드마크 아파트여야 되니까요. 캐널시티보다 나중에 만들어지니 더 훌륭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갑자기 RC7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렇게 캐널시티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일본에 있는 그 수변공원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인가 봅니다. 그래서 커넬 콤플렉스도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호수가 아니라 수변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잘 깨끗이 정돈을 시켜서 이 양쪽으로 상가가 이렇게 쫙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저층은 상가, 위층은 아파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멋지게 아마 검단 신도시의 그 명소가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걷다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호수공원이 있고 여기 도서관 박물관 있고 여기 또 구청이 들어서고 그러면은 이게 검단 신도시 만약에 105역까지 생기면 여기가 중심 상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여기가 103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저기 대학병원 자리도 있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있고 도시명 호텔도 생기나 봅니다. 이게 어느 업체가 생기고 어떤 그 청사진이 그려질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은 업체가 들어와 봐서 또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겠지만은 여기 이 103역 요 상권이 검단 신도시에서 제일 큰 상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대기업이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더 좋아지겠죠. 하여튼 아직 업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좋은 방향으로 된다면은
검단 신도시의 중심 상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거는 그 글 올려주신 분의 블로그 그 링크를 달아주셨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아쉽지만 GD나 서강급이 103으로 갔다면 가능한 일이죠. 근데 101, 102, 103역이 있는데 지금 가능성이 102역이나 103역의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102역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강급이 지나간다 해도 만약에 여기랑 여기 거리가 800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가 이렇게 지하도로 연결이 된다면은 지하도로 이렇게 연결해서 지하 상가를 만들면 상가 분양해서 그 공사 금액은 떼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커넬 컴플렉스랑도 연결되고, 그러면 종로나 이런 데, 을지로 이런 데 가면 지하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가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GTX나 서강급이 여기로 지나가도 이게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로 지나가도 되고, 여기로 지나가도, 중간으로 지나가도 되고, 무빙워크 설치해서 이렇게 서로 빨리빨리 갈 수 있게 해도 되고, 여기가 그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하로 아파트도 연결시키면 더 좋죠. 그러면 비 안 맞고 아파트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지하 공간이 활성화되는 거죠. 상가도 활성화되고. 여기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면은 굉장히 중심 상가가 되고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아직 모릅니다. GD 100이면 스피드웨이라도 좀 깔아줬으면. 글쎄요, 그렇다면 김포 라베니체 2편안이 한강 신도시 전체 대장이었겠죠. 거긴 초역세가 아니죠. 이게 대장단지는 무조건 초역세해야 되지 대장단지가 되는 거지, 역세가 아닌 데가 대장단지 되는 거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김포도 초역세권 신축 아파트들이 대장이죠. 지하철로만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편안이 장기역까지 생각보다 멀지도 않고 아파트 바로 아래 롯데마트도 있고요. 800m가 멀지 않더라. 생각보다 멀긴 먼데 뭘 따지고 들어요. 800m면 상가에 롯데마트가 있니마니한 걸 넘어서는 큰 차이죠. 웅일인 8억 뚫을 동안 600에서 700m 뒤에 있는 파라곤 대방이 6억 초반대에서 거래되는 것만 보더라도요, 이 편안이 역에서 먼데도 김포 대장과 1억 내의 갭이라면 역과 직결되는 주상복합이었다면 당연코 김포 대장 아파트였어요. 애초에 역과의 거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베드타운인데 RC7이랑 이 편안을 비교군으로 설정한 게 우리입니다. 이 검단 신도시는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자족 도시로 될 수도 있어요. 이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대기업이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젊고 인구 증가율 1위인 검단 신도시를 미래를 좋게 봐서 그 검단 신도시 주변에 대기업들이 뭐 R&D 센터 뭐 이런 거 중요한 일자리 센터가 들어온다면은 검단 신도시는 베드타운이 아니고 자족 도시가 되겠죠. 근데 현재는 베드타운입니다. 근데 어디에 베드타운이냐? 서울시하고 출퇴근이 가능한 베드타운입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는 베드타운만 돼도 앞으로 엄청나게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내년 6월 인천 1호선만 개통이 돼도 갑자기 서울 교통 편의성이 확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디든 여의도, 뭐 종로, 뭐 강남 이런 데 어디든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그래서 내년 6월 말 되더라도 아주 매력적인 베드타운이 될 걸로 봅니다. 컨셉을 보고 말한 겁니다. 단순 역거리보다도
그렇게 치면 초역세면 뭐합니까? 영양가 없는 인천 노선만 들어오는데 5선도 들어올 일도 없는 RC7이 대장이니 이런 소리 쉽게 못하죠. 백이 제힐은 그냥 100일 롯데도 못 넘을 것 같은데요. 전체 대장보단 103 그 지역 대장. 이분도 냉정하게 말하신 건데요. 100일 그 넥스트 컴플렉스는 이제 결정돼서 지금 공사 들어가 있는 상태고 103 RC7은 아직 업체도 정해지지 않고 한번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 얘기 나오는 거는 좀 이른 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를 내다보는 건데 정확한 건 아니죠.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이 투자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돈을 봅니다. 김포 사세요? 검단분이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이 비교군을 잘못 가져와 놓고 발끈하는 거라고는. 라베니차하고 비슷한 컨셉이잖아요. 난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얘기했는데 혼자 소설 쓰는 꼴하곤. 컨셉 타령이요. 초역세권 주복인데 라베니차가 왜 나오는 거예요 대체? 초초역세 RC7이 검단 전체 대장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AA17은 오히려 호우금과 체급이 같거나 낮고요. 지하철 연결되고 호수공원까지 낀 주상복합은 깡패예요. 깡패. 그냥 깡패도 아니고 깡패 두목급. 후쿠오카 캐널시티랑은 상업시설의 결이 약간 달라서 직접 비교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광교 신도시의 엘리웨이 광교나 판교 아브뉴프랑 일산 벨라시타가 그나마 비슷한 컨디션일 것 같습니다. 전국에 호수공원 플러스 주상복합 플러스 지하철은 많지만 3개 다 갖춘 곳은 못 찾겠네요. RC7이 대장이 될 것 같긴 하지만 AA17이 호우금이랑 같거나 아래는 아닐 것 같네요. 호우금보다 높으면 높았지. 5년 뒤에 한번 보세요. 상권 인프라 무시 못합니다. 실세권 파워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해요. AA17이 지도에서 안 보이는데 102에서 103으로 넘어가는 언덕 꼭대기에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은 거의 없죠. 이 불편함 때문에 우궁과 후반 사이쯤 될 겁니다. 102에선 힐스테이트가 더 인기가 많을 거예요. 검단 신도시 개발 계획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호금자리가 대장이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물론 GTX역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변수가 될 수도. 정확한 분석 같습니다. 검신 미개발 시점에서 모두 우금자리가 대장이라고 했습니다. 언급하신 대로 변수는 GTX뿐이죠. 이게 댓글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잡음 소리도 심하고 그래도 너무 길어지면 듣는 사람도 힘들어질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동산 그 카페에 댓글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이 댓글이 내 의견이 맞다, 네 의견이 맞다 막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다 막 꺼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 이거예요. 그럼 나도 내가 옳다 그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 같다는 청사진까지 다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검단 신도시에 제가 모르고 있던 그런 정보까지도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댓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 주식 공부를 할 때도 보면은 그 도서관에서 책을 세계 명인들이 쓴 책을 계속 읽거든요. 지금 읽은 지 14년 됐습니다. 도서관 다닌 지. 그러면 이 책을 쓰는 분들이 세계 명인들이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이랑 점심 한 끼 먹는데 막 30억 내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점심 한 끼 먹는데 길어봐야 뭐 한두 시간 아닙니까? 근데 30억 내는데
이거 며칠 얘기할 분량을 갖다가 책으로 씁니다. 책으로 쓰는데 내가 이 책을 쓰면은 내 자손들도 대대로 이거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노하우, 뭐 자기의 생각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이게 이 책 한 권을 채우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세계 명인들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다 내놓게 돼 있습니다. 끄집어 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세계 명인들이 뭘 좋게 보는지, 어떤 식인 자기가 돈 버는 비법이 뭔지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는 많이 할수록 많이 버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정보, 고급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나 이런 거를 계속 연구해야지 투자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이라 옛날에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었을 때는 몸 건강하고 노가다만 잘하고 노가다 기술 하나만 있으면 미장이나 뭐 목수 뭐 기술 하나만 있으면 중산층 부자는 됐어요. 지금은 절대 못 됩니다. 지금은 월급쟁이 연봉 1억 대도 중산층에 못 들어갑니다. 연봉 1억 대도. 그럼 뭘 잘해야지 중산층에 들어갈 수 있냐?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공부를 하는 거죠, 자꾸. 하여튼 오늘은 이 마이크도 안 좋은 상태에서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